너 같은 약골 동양인이 무슨 캠핑이야? 내 여자친구는 우리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숲속에서 캠핑 중인 스위스 여자와 한국인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 인상 쓰며 칼을 들고 시비를 거는 무장괴한들.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랑 있으면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줄 수도 있고 아마 훨씬 더 짜릿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숨막히는 대치 상황. 그러나 곧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스위스 특수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전역한 후 언제나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엘레나예요. 주변에서는 저를 아마존 여전사라 부를 정도로 누구에게도 쉽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언제나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해병대 출신이지만 체구가 작고 외형적으로 약해 보이는 남자 민수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안전 컨퍼런스에서였어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안전 관련 기술과 위기 대응 훈련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한 명의 참가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체구가 크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작아 보였고 다소 조용한 인상을 주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강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동작 하나하나에서 신중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신기했어요. 처음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컨퍼런스에서 주어진 휴식 시간 중이었어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다른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민수 씨와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네, 한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지금은 보안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스위스의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제가 아는 해병대원들은 대부분 근육질의 거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몸집이 작고 목소리는 차분하며 부드러웠어요. 그는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해병대라고 해서 다 덩치가 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정신력과 생존 기술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민수 씨를 보게 되었죠. 그는 여러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를 대하는 서양인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시아 남자들이 군대 출신이라고 해도 얼마나 강하겠어. 몸집이 작은데 실전에선 무력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스위스 특수부대 출신인 저에게는 익숙한 편견이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 남성들은 종종 약하다, 남자답지 않다는 시선 속에서 평가받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러한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 씨가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어요. 그는 대화 속에서 어떤 조롱이나 편견에도 개의치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어떤 서양 남성이 한국 해병대도 미국이나 유럽 해병대처럼 강하냐? 라고 비꼬듯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강함이란 체격이 아니라 훈련과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상대방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민수 씨가 단순히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수 씨에게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우연한 재회, 그리고 가까워진 거리. 며칠 후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우연히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전통 축제에서 민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했고, 다양한 전통 음식과 공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거리에 있는 노점에서 조용히 한국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세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는 살짝 머쓱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위스 음식도 맛있지만 가끔은 익숙한 음식이 생각나요. 그 말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군 복무 중 해외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모국의 익숙한 음식이 간절하게 생각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함께 축제를 구경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수 씨는 조용하지만 배려 깊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의 약해 보이는 외형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축제의 밤하늘 아래 전통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어울려 춤을 추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해병대도 춤출 줄 알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춤은 못 춰도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건 해병대에서도 배워요. 그러면서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잡고 축제의 음악에 맞춰 가볍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단순히 강한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가치관과 삶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쉽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편견과 현실 사이에서 서양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했어요. 제 친구들조차도 민수 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레나, 너한테 어울리는 건 강한 서양 남자야. 솔직히 그 사람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흔들렸어요. 저는 민수 씨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의 시선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걱정하는 걸까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 씨와 단둘이 스위스의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캠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정말 나와 어울리는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스위스에서 아시아 남성에 대한 시선은 냉담했어요. 특히 서양 여성과 아시아 남성이 연애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특히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어쩌면 더 심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민수 씨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와인을 마시며 웃으며 말했어요. 엘레나, 너 정말 신기해.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이런 조용하고 약한 남자랑 연애를 하다니.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쳤어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보호 본능 같은 건 없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들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정작 민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보호해야 하는 게 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강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어요. 저는 괜히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래도 좀 더 강하게 보이면 좋지 않겠어?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순간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처음으로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연중에 민수 씨가 더 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연말 파티에 갔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민수 씨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파티에서 한 동료가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레나, 너 정말 대단하다. 한국 남자를 사귀는 여자라니 스위스에서 처음 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근데 한국 남자들은 좀 여성스럽지 않아? 스위스 남자들처럼 터프한 이미지가 없잖아.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려고 민수 씨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칵테일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군대에서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술 취한 동료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제가 한국 해병대 출신인데요. 한국 남자들은 거의 모두 군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투 훈련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죠. 단순히 체격이나 겉모습만 보고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멋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나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나랑 있는 게 불편해?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적 없고 내가 내 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정말로 민수 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걸까? 결국 저는 그에게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스위스 산속에서 캠핑할래? 조용한 곳에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자연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는 스위스의 깊은 산속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 캠핑이 단순한 여행이 아닐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고 민수 씨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서의 캠핑은 저와 민수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이 캠핑을 통해 내 감정을 정리하고 민수 씨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민수 씨가 진짜 남자답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출발 당일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갔어요. 창문을 열어두자 차가운 공기가 기분 좋게 피부를 스쳤어요. 좋다. 이런 자연 속에서 며칠 머물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자 민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이런 깊은 산속까지 오려면 꽤 멀리 가야 해.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 한국은 등산 문화가 발달한 나라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맞아. 하지만 한국의 산은 대부분 높고 가파른 편이야. 여기는 완만하고 깊숙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네. 그의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작은 차이점이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산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가 깊은 숲속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외딴 곳이었어요. 덕분에 조용했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어요.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수 씨는 능숙하게 장비를 다뤘어요. 이런 거 익숙한데? 제가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해병대에서 야전 훈련을 많이 했거든. 그때는 이런 캠핑 장비도 없이 살아남아야 했지. 그의 말이 어딘가 든든하게 들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실전 경험이 많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약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스위스에서 아시아 남자로 사는 건 어때?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편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특히 서양 남자들이 날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의 태연한 반응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저는 늘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민수 씨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그 말이 너무 전곡을 찌른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난 그냥.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가까운 숲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야. 우리는 즉시 불을 끄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에서 훈련받은 본능대로 주변 환경을 빠르게 스캔했어요. 텐트 뒤편,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두세 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같아.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무장했을 가능성 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때 한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봐, 밤에 이렇게 외딴 곳에서 뭐 하고 있어? 재미있게 놀 준비는 됐나?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명백한 위협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민수 씨도 제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듯 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행동하지 마. 우선 상황을 더 봐야 해. 그런데 저는 이미 감이 왔어요. 이들은 그냥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다. 분명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4명 아니, 5명. 우리는 수적으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민수 씨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봐, 내 여자친구가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우리가 대신 보호해줄까?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진짜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차분하고 조용했던 그가 아주 미묘하게 사냥꾼 같은 눈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 저는 민수 씨를 약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전율이 흘렀어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줄 필요 없어.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럼 스스로 보호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남자가 칼을 꺼내든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장난이나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저조차도 숫자로 밀리는 전투 상황에서는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저는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어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작은 칼 한 자루와 손전등, 그리고 생존 장비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전투 기술을 떠올리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캠핑을 하러 온 것뿐인데.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건달 무리 중 하나가 비웃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이봐, 이게 무슨 광경이야? 덩치 크고 강한 서양 여자가 저런 약골 동양인 남자를 데리고 캠핑이라니. 이거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 다른 건달들이 낄낄대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 여자, 진짜 남자가 뭔지 모르나 보네. 아, 아니면 혹시 보호 본능 같은 거 느끼고 있는 거야? 귀여운 작은 강아지라도 키우는 것처럼. 그 말에 건달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한 명이 일부러 손을 뻗어 민수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이봐, 형씨. 솔직히 인정해봐. 이 여자 없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아하니. 이 텐트도 여자친구가 친 것 같은데, 그렇지? 다른 녀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부하야? 이 여자한테 먹이 주고 보호받고 비 맞으면 품에 안겨서 떨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하. 한 명이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안 됐다. 남자는 강해야 하는데 여기 있는 형씨는 너무 연약해 보이네.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이런 남자랑 있으면 재미없지 않아? 흥분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녀석이 짓궂게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랑 있으면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줄 수도 있고 아마 훨씬 더 짜릿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말과 함께 일부러 혀를 차며 입술을 함는 남자의 모습에 저는 속에서 뜨거운 불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곁에 있는 민수 씨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조용한 표정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건달들은 여전히 낄낄대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저 사람들, 뭘 잘못 건드린 건지도 모르고 있어.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짜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건달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덩치가 큰 남자가 갑자기 민수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 씨는 놀랍도록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비틀었고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상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쿵! 덩치 큰 남자가 땅에 떨어지며 신음을 내질렀어요. 순간적으로 나머지 건달들이 움찔했어요.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시하던 작고 약해 보이는 동양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명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과 스피드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놀랄 틈도 없이 다른 건달 하나가 뒤에서 민수 씨를 덮치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 남자의 팔을 가격했어요. 크억. 건달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우리 둘 대 다섯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상대는 우리보다 숫자가 많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했어요. 민수 씨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렬했어요.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듯 피하면서 반격할 때는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민수 씨가 맞나? 그동안 저는 민수 씨를 작고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동작은 완벽했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했어요. 순식간에 2명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남은 3명이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중 1명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설마. 멀리서 더 많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빠르게 민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이길 수는 있어도 숫자가 너무 많아져. 도망가야 해.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쪽 길로 가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시간을 끌면서 이동해야 해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그는 이미 주변 지형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까 캠핑을 하면서 그는 숲의 지형과 탈출로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겉보기엔 조용하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생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이건 진짜 생존을 위한 싸움이야. 우리는 어두운 숲속을 달렸어요. 뒤에서는 건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어. 오히려 그쪽이 기회야. 절벽.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만 믿어요. 우리는 절벽 방향으로 뛰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불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깊은 강이 보였어요.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뛸 수 있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약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턱 막히고 한순간 방향 감각이 사라졌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며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스위스의 산속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어요. 민수 씨는 괜찮을까? 저는 즉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올라오더니 훅 하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민수 씨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그가 저를 확인하며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차갑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위쪽 절벽에서는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짝였고 건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강으로 뛰어내린 거야? 죽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 봐. 저와 민수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해요. 이대로 가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겠지만 만약 저들이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저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오른쪽에는 바위가 많은 경사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강물이 깊어지면서 어두운 숲으로 이어졌어요. 왼쪽으로 가요. 물속에 있는 동안 최대한 몸을 낮추고. 민수 씨가 작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조용히 따라갔어요. 우리는 강가에서 멀어지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한기를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추위보다도 우리를 뒤쫓고 있을 건달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민수 씨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잠깐 멈춰요. 저는 즉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야. 짐승이 아니야. 민수 씨가 작은 속삭임으로 말했어요. 저쪽에 한 명 있어요. 정찰하러 내려왔나 봐요. 우리는 나무 뒤에 숨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강가 근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무전을 통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강물에서 시체는 못 찾았어. 아마 떠내려갔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기회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빠져나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물 아래쪽에도 팀을 보내. 절대 놓치지 마. 젠장 우리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어.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포위당해요. 우리는 다시 몸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정찰하던 남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우리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거기 누구야?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그는 손에 무기를 들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젠 피할 수 없어. 그 순간 민수 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접근하더니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의 손목을 강하게 쳤어요. 찰칵. 그가 들고 있던 무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크업 뭐야, 너. 그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민수 씨는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정찰병은 힘없이 쓰러졌어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지? 저는 여전히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쓰러진 남자의 장비를 가져갔어요. 무전기, 손전등, 그리고 소형 나이프까지.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역이용할 차례예요.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겠어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을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전기를 이용해 혼란을 유발하기 시작했어요. 강 하류에서 뭔가 발견됐다. 전 인원 이동해라. 우리는 거짓 정보를 흘려보냈어요. 몇 분 후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려왔어요. 확인했다. 전 인원 하류로 이동 중.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우린 이 기회에 빠져나가야 해요. 우리는 더 깊은 숲속으로 이동했고 몇 시간 후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곳까지 도착했어요. 우리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건달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국제적인 밀수 조직과 연관된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외딴 곳에서 캠핑을 하는 여행자들을 노려 불법 거래에 이용하거나 강탈을 일삼는 범죄 집단이었어요. 경찰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조직의 본거지를 찾아냈고 몇 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조용하고 착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침착하면서도 전략적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는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그가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민수 씨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왔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우리가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국제 밀수 조직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했고 우리가 만난 건달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불법 무기와 마약을 거래하는 조직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경찰 관계자는 저와 민수 씨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이 조직을 추적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저는 민수 씨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스위스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민수 씨를 약한 남자라고 생각해왔어요. 그가 저보다 덩치도 작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는 냉정하고 침착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이런 위기를 겪은 적이 많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해병대에서 복무하면서 해외 파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전투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건달들을 모두 상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다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강한 남자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거칠고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강함을 배운 거예요. 민수 씨, 미안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요? 그동안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 속에서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 더 배우고 싶어.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에게 도전장을 던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승부해 볼래요?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전투 기술이 뛰어나죠. 나도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약속 하나 해줘요. 뭔데요? 지더라도 변명하지 않기.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스위스의 한적한 숲속 공터로 갔어요.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몸을 풀었어요. 시작할까요? 제가 자세를 잡자 그는 부드럽게 손짓했어요. 언제든지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를 상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유연하게 반격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단 한 번도 헛손질하지 않았어요. 마치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저는 땅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응. 완전히 졌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 씨가 작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건 제 편견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강했고 지혜로웠고 침착했어요. 민수 씨, 앞으로도 나랑 같이 있어줄 거죠?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보호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 서로 보호해주자. 그는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진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